안녕하십니까.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 수학 강사 양지웅입니다. 자, 일단 용모 보고 나서 학생들에게 너무너무 수고했단 말씀을 꼭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학생들 입장에선 체감 난이도가 꽤 높았던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점수에 연연하기보다는 앞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이 과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해설 영상도 여러분들 잘했지 못했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 우리가 배웠던 게 이런 거였으니까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야, 또는 이 문제는 이걸 위해 썼던 거니까 다음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을 때 우리들이 이렇게 행동하자라는 시간으로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모의고사를 봤던 학생들에게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일단 양종 선생님의 총평부터 한번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의고사 총평입니다. 사설 모의고사의 적중을 피하려는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보였다. 즉, 모의고사의 목적이 뭐냐면 일단 학생들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새처럼 사설 모의고사가 특정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시험에서는 평가의 목적이 당연히 사설 모의고사를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게 눈에 보였을 겁니다. 저도 이걸 많이 느꼈고요. 동료 강사들도 틀에 박히지 않은 문제들을 출제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구나 라는 게 느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보이죠? 태어나서 처음 보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왔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생소하거나 신유형이라고 느껴질 만한 문제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공통과목 이야기였고요. 선택과목도 역시나 틀에 박히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막상 풀고 나면 너무 쉬워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다. 자, 미적분과 확통기하 모두 평년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또는 약간 쉽게 출제가 되었고, 게다가 특히 미적분은 삼도국 문항, 매번 모의고사에 나오던 문항, 마찬가지로 등비급수의 도형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유형들이 전부 다 출제되지 않았고요. 심지어 30번 킬러 문제는 미분 적분이 아니라 수열의 극한과 관련된 내용들이 킬러 문제에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기존의 틀에서 많이 탈피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였던 모의고사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9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어디에 집중하자, 본질에 집중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표현되었구나라는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하게 되는 경지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꼭 참고 수학이란 과목을 좋은 과목, 점수 따기 좋은 과목으로 인식해 주면서 양종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3점짜리는 풀어보지 않고요. 4점짜리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지금 9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가보자. 요거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업 시간에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서술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들만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 합의 n에 대한 2차식이면 일반항은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합의 n에 대한 2차식이고 뭐가 없어요? 상수항이 없죠. 선생님,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등차 수열입니다. 자, 공차가 몇입니까? 2짜리니까 2K라고 써주시고요. 플러스 1이다 라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AK다 라고 써주시게 되면 지금 AK분의 1이잖아요. 자, 넘어가 보니까 2K 빼고 1분의 1. 자, 곱하기 이렇게 넘어가서 2K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얘네들 가지고 1부터 10까지 뭐 해주세요? 부분분수 계산해 달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얘네들이 두 칸 차이니까 부분분수 계산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자, 2n 빼기 1분의 1 마이너스 2n 더하기 1분의 1이 되겠죠. 자, 얘네들 다 나열해 주시면서 2분의 1 맨 앞에 살려주시게 되면 1 넣었을 때 1분의 1이고요. 21분의 10이니까 21분의 1 되겠죠. 대님, 자, 이렇게 빼주시면 21분의 10이 되어서 정답은 정말 3초 컷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요 정도 연산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이것도 선생님 풀중 워크북 및 주간 풀종이 엄청나게 많이 똑같은 문항들이 발견이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반드시 맞췄어야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문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fx가 0, 2,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근이 0이고 얘네들이 2고 얘네들이 3이 되는데 A 넓이, B 넓이의 차이가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A 빼기 B,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A 빼기 B가 몇이 된다? 3이 되는데 우리 하학생들 특 뭐예요? A, B 구함. 자, A, B 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자, B가 양수이지만, 넓이가 양수이지만 x쪽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식은 0부터 3까지 자, 뭐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까? kx, x 빼기 2, x 빼기 3을 한 번에 들려서 몇이 된다? 3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연산을 진행해 주시게 되면 연산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다 전개 확인해야 됩니다. K값 끄집어내 주시고요. X세제곱 빼기 5X제곱 더하기 몇 X 6X 이렇게 계산해서 적분 계산해야 됩니다. 뭐만 하면 안 되냐면 자 오른쪽에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조심해 줘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A랑 B랑 다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A, B 구하지 마시고요. 자 어떤 얘기냐면 자 A라고 말해주는 건 뭡니까? 0부터 2까지 fx dx예요. 알겠니? 자 근데 B의 값은 뭡니까? 넓이니까 2부터 3까지인데 마이너스를 뭐 하고 있어? 달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된다는 거야. 자 이론 설명 가볍게 한번 해보는 건데 자 넓이의 차이일 때는 반드시 의심해 주시면 자 주어진 식은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이 0부터 2까지 fx dx에서 자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였는데 빼버리니까 플러스로 넘어가 주시잖아요. 그래서 2부터 3까지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야.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걸 틀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 들리지 말고 어떻게 했다? 한 번에 계산했다. 한 번에 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계산해 주시면 정답 2번 나오니까요. 꼭 계산 틀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중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중 문제인데요. 자, 9번과 10번 적중 문제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금 풀었던 문제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자, 요만큼 살펴보시게 되면 2차식이고 얘네들 계산해주고 다시 한번 요거 계산해봤을 때 부분문수까지 나오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풀정 워크북이 있었고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만든 필요충분 모의고사입니다. 자, 작년 수능에 A는 B가 나와서 선생님이 일부러 이것보다 분명히 더 어려워지고 좀 더 특이하게 바뀔 것이다 해서 선생님이 아까 기억나시나요? A, B 넓이가 차이가 3인 게 있었는데 넓이 차이가 1인 걸로 A 빼기 B 또는 B 빼기 A가 1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잘 만들어 놨습니다. 되셨죠? 자, 필요충분 모의고사 양정우 선생님이 만든 아주 러블리한 모의고사입니다. 자, 역시나 현장에서 반응 좋기 때문에 열심히 풀어보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스텝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입니다. 자, 이것도 단순 연산을 주면 괜찮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2차 함수 y는 x제곱에서 2tx 빼기 1하고 거리가 최소인 점이죠. 자, 거리가 최소다라는 건 여기하고 뭐가 되겠어요? 기울기가 똑같은, 즉 평행한 접선을 갖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만큼을 미분해도 괜찮으니까 자, y''은 당연히 뭐 x, 2x라고 써줬을 때 이 기울기가 몇이 되셔야 돼? 2t가 될 수 있도록 하는 x값은 당연히 몇이 되겠어요? t가 되겠죠. 자, 따라서 어떤 곡선이 있는 한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가 된다는 건 이렇게 뭐가 되겠어요? 평행한 접선이 된다는 뜻이니까 여기나 있는 요 점의 좌표가 여기나 있는 됐죠? 요만큼하고 똑같은 접선, 즉 평행 접선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p의 값은 t, 여기 나 있는 t 제곱이다 라고 좌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Q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OP의 연장선을 그려준 거니까 요 직선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0,0과 t, t제곱 지나는 직선 y는 tx. 그래서 얘네들이랑 연립해서 생기게 되는 t제곱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얘네들끼리 연산해 줬을 때 tx 날라가니까 됐니? 자, tx는 몇이 돼요? 1이 되어서 x값은 몇이 되니? t분의 1, 자, 그 다음에 y는 txb 있으니까 1이다 라고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따라서 PQ의 길이 여기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PQ의 길이는 X좌표 차이가 되겠습니다. T 빼기 T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어차피 제곱되니까 순서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자, T제곱 빼기 1. 이거 계산하다가 또 틀린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루트 안쪽에서 선생님이 누구를 한번 묶어볼 거냐면 T분의 1로 묶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깥쪽에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 달면서 나오게 될 것 같고 자, T분의 1로 묶었더니 얘네들은 T제곱 빼기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t값은 1보다 약간 작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시면서 t제곱 빼기 1에 대한 제곱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얘네들은 1 빼기 t다 이렇게 묶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루트에서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시면 t제곱분의 1에 자, 사실은 얘네들이 t 빼기 1과 t 플러스 1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t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찬가지로 t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주면 요만큼과 요만큼 전부 다 똑같은데 얘네들이 t 빼기 1과 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얘네들의 각각의 제곱을 붙여서 루트 바깥쪽으로 나갔더니 양수가 되어야 돼서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 되겠죠. 괜찮나요? 자,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정답 한번 만들어 주시면 1 빼기 t의 pq 길이에 대한 극한값 만들어 줘 보도록 합시다. 자, 1 빼기 t가 싹 약분이 되니까 요만큼에 대해서
t제곱분의 1에 t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자 플러스 t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입니다. 자 이걸 t자리에 누구로 보내버리세요? 1로 보내버리니까 0분의 0꼴 다 약분이 되었죠. 자 따라서 2의 제곱 4 더하기 4니까 정답은 루트 8, 정답 3번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됐죠? 자, 이 문제는 식 세우는 것도 중요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것도 혹시나 틀릴 것 같아요. 자, 요거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적중문항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0번에도 역시나 주간풀이형 스프링 시즌 7회차 10번에 있던 문제인데요. 자, 보면 알겠지만 유리함수를 줬기 때문에 요 연산하고 똑같이 풀리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것도 3월달 또는 4월달에 풀었던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선생님 모의고사에서 정말 이런 중킬러 문제들, 기본적인 4점짜리 문제들도 많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다시 12번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선생님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줍지 않게 등차 수열을 직선으로 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직선 그려서 좀 힘든 풀입니다. 그렇게 직선을 그려서 풀지 말고 선생님한테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정말 잘할 수 있죠. 자, 등차 수열의 본질은 뭐 하는 거다? 나열을 통한 일정한 차이를 확인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A2가 마이너스 4고요. 일단 이런 친구는 없겠죠. 일반항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문제풀이에서 일반항을 썼다. 이거는 자, 즉시 피살입니다. 이거는 범죄라고요. 알겠죠? 자, 즉시 피살되는 게 범죄가 아니라 얘들아 일반항을 쓰는 게 범죄라고. 그러면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B에는 등차 더하기 등차니까 Bn도 여전히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인데요. 공차를 AN의 공차를 뭐라고 얘기 한번 해보자. AN 공차를 D라고 얘기해보자. 공차 맛있겠다 얘들아. 자, 그러면 B에는요 공차가 몇이 되겠니? 2D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여기 나와 있는 A라는 원소가 뭐예요? 촘촘하죠. 문제 다들 읽어봤을 테니까.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스파르스하죠. 듬성하죠. 듬성 나왔다. 근데 원소가 3개만 겹친다는 얘기예요. 3개만 겹친다는 얘기는 2개는 절대 겹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여기에서 A1, 2, 3 그리고 A4, 5 이렇게 촘촘한 친구들이랑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B1, 2, 3, 4, 5가 A1, 2, 3, 4, 5는 촘촘하고 얘네들은 멀리 떨어져 있죠. 그 친구들이랑 여기랑 겹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요만큼 친구들을 밑줄 치고 아래쪽에다 이제 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얘네들이 어떻게 겹칠 수 있습니까? B1 됐지? 자, 그 다음에 듬성듬성 떨어져 있기 때문에 B2, B3 이렇게 똑같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아, 이렇게 똑같거나 즉 똑같을 만한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다. 아니면 이 동그라미 친 친구들이랑 B2, B3 그 다음 몇이에요? B5, B4죠. 이렇게 똑같거나 아니면 B3, B4, B5 이렇게 듬성듬성한 친구들이 이렇게 겹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나열을 통해서 확인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A1, 2, 3, 4는 진짜 촘촘히 들어갔고요. B1, B2, B3, B4, B5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B1 왼쪽이 있고 B, B3, B4, B5 이렇게 겹친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B4, B5 근데 얘네들은 이제 위에 없으니까 겹치는 게 요만큼이고 B1 왼쪽, B5 오른쪽 그래서 겹치는 거 요만큼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오른쪽 거 필요 없는 건 이제 버려주시면 이제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여기에서 A2가 몇이라는 건 알고 계세요? 마이너스 4라는 걸 알고 있고요.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이게 두 번째 케이스, 이게 세 번째 케이스. 아, 그래서 A20의 값의 합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케이스들에서 A20을 계산해 주면 되겠더라. 무슨 얘기인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에서 B2가 뭐였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A2 더하기 A3죠. 이 노란색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이때는 A3 날아가니까 얘랑 똑같다라는 건 A3 날아가니까 결과적으로 A2가 몇이란 얘기야? 0이란 얘기인데 이거는 모순이죠. 말이 되지 않네요. 왜? A2가 마이너스 4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건 거짓부렁이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풀 때 이건 A2 더하기 A3니까 이거랑 뭔가 연결이 잘 안 돼. 그럼 이것도 한번 가보자. 그럼 얘가 A2 더하기 몇이 되겠어요? A3 더하기 A4가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A3 겹치니까 이거 날려버리시면 이때 A4는 뭐가 되니? 0이 된다. 현님, 자, A4가 0인 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A2가 몇이었어요? 마이너스 4였기 때문에 여기로 넘어오게 될 때 2D가 몇이 되겠어요? 4가 되겠죠. 두 칸만큼 올라왔을 때 4만큼 늘어났으니까 어이구 D값은 2가 된다 얘들아. 알겠니?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에서 여러분들 물어보는 A 몇은 A20은 누구예요? A4부터 몇 D? 16칸 간 거니까 16D라고 써주시고 D값은 요거니까 32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님, 자 그래서 어이구 요 정도 꽤 괜찮은 것 같고요. 자 동그라미 3번에서 생기는 A20도 계산하기 위해서 자 노란색으로 위쪽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O, BO 똑같으니까 이 친구들이 어이구 AO 더하기 카운팅 스타 오랜만에 하네요. 몇이다? BO네요. 자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해봤어요. 자 그럼 얘네들끼리 AO 없어지니까 선생님 여기서 A6은 몇이구나? 0이구나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시나 칸수가 떨어져 있는 거죠. 참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A6이 0이면 여기서부터 얼만큼 4칸 오게 된 거죠. 자 4D만큼 왔을 때 그게 4만큼 늘었으니까 이때 D의 값은 1이 되겠습니다. 자 A6이 0이었으니까 A6부터 출발해 주게 된다면 몇 D만큼 늘어나게 된 거예요? 14D만큼 늘어나게 된 것 같고요. D값이 1이니까 14라고 써주시면 두 개 더해줬을 때 46. 어이구 진짜 어메이징하게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 그래프로 그리지 마시고 뭐 하세요? 제발 나열해 주세요. 어줍지 않게 그래프로 그리다가 걸리면 선생님한테 진짜 혼납니다. 알겠습니까? 양지훈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하세요. 어설프게 인강에서 배운 대로 하지 말고 양지훈 선생님이 일관성을 가지고 문제 풀이했던 걸 꼭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그래프를 그렸을 거면 어떤 스타일이냐면 AN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BN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됐을 때 Y좌표가 똑같은 거야. 함수로 본다면 X좌표 기준을 생각해서 쉬울 때도 있겠지만 지금은 AN 값들이 겹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스타일의 느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가 이런 거. 이때 Y좌표들이 5개가 똑같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Y좌표 전체적으로는 3개가 똑같은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잖아요? 요런 느낌이라서 요거하고 이제 완전히 똑같이 푸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서 뭐 요런 느낌 촘촘하고 알겠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건 어렵다. 함수로 접근하지 마세요 제발. 알겠지? 이렇게 나오거나 가장 많이 풀이는 바로 뭐 하는 거다? 나열해 주는 거니까 절대 잊지 맙시다. 자 그러면 적중 문제 아까 확인했으니까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우리 요 문제도 넘어가 보자. 자 13번입니다. 자 문제 뭐 되게 더러워 보이지만 막상 풀다 보면 틀에 박힌 문제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이게 틀에 박힌지 안 박힌지 모르죠. 자 일단 정보부터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길이가 3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길이가 2입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만큼을 이제 알파라고 해보고 요만큼 각이 언급돼 있으니까 베타라고 얘기해보면 얘네들은 문제에서 둔각이라고 줬습니다. 90도보다 크다고 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만큼 코사인 베타 값은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자 사인 베타 값 생각해 보시면 자 여러분들 베타 값도 둔각인데요. 그래도 어차피 사인 값은 무조건 양수니까 3분의 2루트 챙겨놓고 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만큼 길이가 나와 있는데 이 길이를 집중하지 마시고요. 자 몇 대 몇이라 그랬어요? 자 본질은 비례식이죠. 지수로 함수하고 사인 코사인 법칙에서 비례식 참 많이 나오는데 1대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반지름 길이비를 R과 뭐 2R이다 라고 만들어 주시면 지름이 1대 2니까 당연히 반지름도 1대 2가 되는 거죠. 되니? 자 그러면 위쪽에서 사인 법칙 한번 써보도록 하시는데 여기는 이 친구에서 사인 법칙 써보시고 여기에서도 사인 법칙 써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되니?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을 통해서 반지름 길이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P1, P2 위쪽에서 자 그럼 여기 나이 친구 선생님은 혼자 풀 땐 이렇게 풀지 않죠. 요만큼은 뭐가 되니? 2R이다. 자 마찬가지로 너무 귀엽죠. 뭐야 Q1, Q2 자 Q1 너무 귀여워 Q2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인 베타다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2R이니까 2 곱하기 2R이니까 4R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P1, P2 대 귀여운 Q1, Q2 자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만큼 비율이 3대 5루트 2라고 줬습니다. 자 근데 요만큼 비율은 이것과 이것을 곱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2R 사인 알파와 되니 4R 사인 베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없애주시니까 2만 남게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사인 알파 위쪽에 챙겨 놓지 않았습니까? 되니 자 그래서 BCD죠. BCD 사인 베타를 챙겨놨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만큼 친구가 자 일단 요거가 보시면 사인 알파 대 되니?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인 베타다 한번 만들어 보시면 사인 베타는 요만큼이에요. 자 그래서 2가 약분됐으니까 3분의 몇이 되지? 4루트 2다. 자 요만큼이 문제에서 줬던 3대 몇이 되겠어요? 5루트 2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비례식을 해석해 주면 되겠네요. 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기 때문에 이걸로 연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여기다 쓸게요. 4루트 2는 몇이 되겠습니까? 몇이 되겠어? 5루트 2 곱하기 몇이 된다? 사인 알파가 되어서 어머 여기다 잘 챙겨놓자. 사인 알파는 루트 2 없어지니까 5분의 4겠고요. 그렇죠. 평권에서 정말 좋아하는 3대 4대 5가 또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몇이 되겠어요? 자, 코사인 알파를 좀 참겨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알파가 둔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알파가 둔각이기 때문에 제곱합이 1 되는 값들 중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니까 코사인 알파는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될 때 이제 정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A, B만 물어본 게 아니죠. 얘랑 얘랑 더해준 거니까 혹시 이 친구들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얘랑 얘랑 계산해 주게 될 때, 자, 이걸 A, B라고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럼 위쪽에 있는 요만큼 길이를 여러분들 뭐 해보자. 밑에 있는 BD 제곱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밑에 있는 삼각형 BCD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에서 코사인 법칙? 삼각형 BCD. 괜찮니? 그러면 3의 제곱 더하기 몇이에요? 2의 제곱 마이너스 2, 3, 2. 그 다음 코사인 몇이 되니? 베타입니다. 자, 코사인 베타는 이렇게 써주시니까 이거 아름답게 나옵니다. 플러스로 넘어가서 17이 되겠죠. 자, 근데 요만큼 제곱이 어디서 오셔야 돼요? 위쪽에 있는 삼각형 ABD에서 올 수도 있다.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위쪽에서 나와버리시면 돼. 그러면 이게 A제곱 더하기 몇이 되니? B제곱 마이너스 2AB 되니? 자, 그 다음에 아까 열심히 구해놨던 코사인 알파니까 마이너스 몇이 되겠어요? 5분의 3이다. 무슨 얘기인지 괜찮니? 자, 그럼 얘네들이 똑같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돼. 자, 그때 내가 아직 안 쓴 조건이 있죠. 선생님 ABD 넓이가 됐니? 자, 위쪽에서 ABD 넓이가 2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요만큼 알파를 통해서 2분의 1 AB 곱이 나왔습니다. 자, 사인 몇이 돼요? 알파가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인 알파 값이 몇이에요? 5분의 4니까 되니? AB 곱하기 5분의 2인데 요만큼이 문제에서 2라 그랬으니까 AB 곱하기 몇이 돼버려? 5가 돼버리는 거야. 되니? 자, 그러면 AB 곱하기 5가 돼버렸으니까 자, 같이 써볼게요. 되니? 자, 그러면 여기 나는 게 17인데 요게 없어져.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괜찮니? 플러스 6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얘네들이 플러스 6이 되어서 얘네들이 몇이 된다? 23이 된다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괜찮나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되면 오케이. 자, 이 A, B 사인키 인각이니까.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A, B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은 괜찮니? A제곱 더하기 얘네들 전체 제곱에 B제곱에 플러스 몇이 되겠어요? 얘네들은 2AB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선생님 뭔가 계산 잘못된 것 같은데 얘네들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그리고 몇이 되겠어요? 코사인 값입니다.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플러스 6이죠? 어이구, 얘네들 계산됐네요. 11입니다. 11 되셨죠? 자, 11이니까 여기에서 11 더하기 얘네들 몇이 돼요? AB가 5였으니까 21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곱셈 공식으로 같이 나옵니다. 자, 선생님 21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라고 써주시면 정답 되겠죠. 괜찮니? 자, 그래서 아름답게 정답이 쉽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생각보다 사인 법칙 쓰이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도 쓰이는데, 자, 우리들이 이 중에서 모르는 건 아예 없었다. 근데 그나마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하다 보면, 자, 위쪽에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갔니? 자, 이 부분 써놨죠. 뭐다? 사인 법칙은 외접은 반지름과 대변 대각 비율이라는 걸 통해서 비례식만 보면 아주 덜덜덜덜 떠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덜덜덜덜 떠는데 이거 그냥 곧바로 사인 법칙 써버리세요. 알겠지? 자, 여기에서 줬다는 건 당연히 사인 법칙 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지? 자, 이거 잘 정리해 놓도록 하시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왼쪽에 있는 몇 번 문제니? 14번 문제입니다. 자,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생각보다 참 쉬운 문제인 것 같아. 자, 적당히 풀리면 체감 난이도는 이게 제일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4번 위쪽에 써놨죠. 뭐다? 속도의 부호가 바로 운동 방향이다. 자, 굳이 여기 뭘 집어넣어 주셨어요? 동호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자, 이런 친구에 대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운동 방향, 즉 속도의 부호를 한 번만 바꿔주니까 속도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알겠지? 한 번만 바꾼다는 얘기니까 여기 나 있는 근이 되게 많은데 한 번만 무슨 근이에요? 단일근 또는 삼중근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근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많이 생기는 근들이 좀 사라지셔야 될 것 같은데 A 값이 0이면 근이 좀 겹칠 것 같다. 자, 그때 VT를 그려보도록 하시면요. 자, 그러면 선생님 VT는 여기에서 A 값이 0이면 마이너스 T 3승 T 빼기 1입니다. 자, 그러면 0에서 3중근 가지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것 같고요. 괜찮니? 자, 이렇게로 쭉 넘어왔을 때 2는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만큼의 뭘? 정적분 물어보는 거죠.
0부터 2까지 위치 변화량을 물어봤는데 결과적으로 0부터 2까지 VT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0부터 2까지 물어보게 될 때 이거 면적 공식으로 한번 써봤거든. 가능한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 면적 공식 아시죠? 자, 몇 분의 30분의 최고 참계수의 1이 몇 승이다? 몇 승이다? 4참수니까 5승이다. 이렇게 써주는 문제예요. 근데 얘네들이 30분의 1인데 얘네들은 음수인 부분도 또 따로 더해줘야 되거든.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30분의 몇이야? 6이니까 얘네들은 최대값이 되지 않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 버려. 뭐 설마 0이겠어. 자, 그럼 그 다음에 가능한 A값이 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이 될 수 있겠죠. A값이 2분의 1이면 2분의 1도 괜찮고요. 자, A값이 1이 돼버리면 이번엔 얘랑 근이 겹치니까 마이너스 T에 되니? 자, T 빼기 1의 전체 제곱 T 빼기 몇이 된다? 2가 된다고 써주시면 돼. 자, 그러면 1에서 중근 가지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 0에서 그리고 2에서 단일근을 가지는 그래프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시면 0, 1, 2가 돼서 이 부분, 이 부분은 양수만 나오니까 괜찮을 것 같다. 알겠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능한 후보 하나 먼저 이야기해보고 넘어갈게요. 쫄지 말아요. A값이 근이 겹치려면 여기나 있는 1과 얘랑 겹칠 수도 있죠. 얘랑. 되니? 자, 그러면 중근의 후보를 생각 한번 해보는 거야. 요 정도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A값이 2분의 1이면 T, 자, 그 다음 T 빼기 1의 전체 제곱에 나머지 T 빼기 몇이 된다? 2분의 1이 된다라고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자, 그래프 가볼까요? 0이 여기 있고요. 괜찮니? 자, 1이 여기 있고요. 자, 2분의 1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1이 여기 있다라고 해서 그래프를 마저 그려보자고요. 그러면 1에서 중근 가지는 그래프고 최고 참계수가 음수니까 단일근, 그 다음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 그러면 0부터 2까지는 여 부분 정적분해주면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적분할 필요 없죠. 자, 딱 봐도 양수인 것도 있고 음수인 것도 있는데 이때 최대값이 될 거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면적 공식 같은 거 계산해도 괜찮겠지만 이런 거 면적 공식이 있긴 한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큼은 뭐가 동일한 면적이냐면 이걸 계산해도 되지만 0부터 2까지 계산해도 괜찮겠지만 나는 요만큼의 길이가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가운데 걸 0으로 만들어 버리시면 이 부분 정적분하고 완전히 똑같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친구들에 대해서 정적분해주고 2배 해주시면 되는데, 자, 0부터 1까지 마이너스에, 자, 요 함수가 t제곱에 1과 마이너스 1에서 중근, 1과 마이너스 1에서 단일근 가지니까 요런 그래프 써주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만큼이 몇이 되겠어요? t4승 빼기 t제곱이니까 너네 할 수 있잖아. 요 정도가 되어 버린다고. 그러면 15분의 2가 된다고. 근데 이게 요거 면적 하나였으니까 2배 주시면 몇이 된다? 15분의 4가 된다. 해봤더니 이게 가장 클 것 같다. 그래서 생각보다 참 쉬운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정리 잘 해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그 다음에 15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쫄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었죠? 15번. 시간 있으면 푸는데 없으면 굳이 안 풀어도 된다고. 되님?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자, 적당한 노가다가 필요하긴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분석된 포인트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내용하고 비슷하거든요. 자, 무작정 대입은 금물이다. 자, 무작정 대입하면 뭐한다? 거꾸로 해볼까요? 남학생들 입대한다. 알겠지? 자,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자, 같이 가보자. 문제의 마지막. 아, 얘네들이 4개 곱해서 음수가 될 수 있도록. 즉, 뭐야? 0은 제외한다. 그러면서 K값의 합을 계산해주면 뭐 더해서 26 정도니까 최대값이 적당히 잘 찾아줄 수 있겠네요.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 자, A1은 K이고, 자, 자연수 K라 그랬으니까 요만큼 양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같이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째 항까지만 정방향 추론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역추론을 많이 연습했었는데 이 문제는 역추론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A1. 자, A1은 몇이다? 양수다. 그러면 A2 이렇게 넘어가게 될 때, 자, 양수니까 그 다음에 대해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얘들아, 양수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거죠. 자, 밑에 있는 걸 통해서 갈 때 기존 거에 비해서 얼만큼 넘어가 주셔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다른 색깔로 써보자. 자, 주황색으로 쓸게요. 자, 잘 봐봐.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확실히 이 친구가 양수니까 밑에 있는 걸로 빼주셔야 돼. 마이너스 2 빼기 K 해주셔야 돼. 알겠니? 그러면 요만큼의 값이 몇이 되냐면 마이너스 K 해주시니까 날아가고 얘네들은 확실히 뭐예요? 음수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확정이에요. 그럼 A3는 이라고 넘어갔을 때 얘가 음수니까 이번에 다시 위쪽에 있는 걸로 넘어가 주셔야 되거든요. 자, 얘들아, 그럼 위쪽에 있는 걸로 가보시면 A2에서 A3 넘어가게 될 때는 플러스 몇이 되겠어요? 4-K니까. 괜찮니? 자, 여기에서 4만큼 더해주고 K만큼 빼주면 이렇게 되겠다.
되셨지? 자, 그러면 얘가 문제는 뭐냐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하나 몰라? 몰라. 그래서 A, 자, 요거 한번 가보자. A4, A5, A6까지만 가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해야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들어가면 너무 힘들고요. 여기서 넘어가게 될 때 이거 하나 남거든요. 그러면 A3에서 A4 갈 때 양수일 때는, 음수일 때는 6 빼기 K, 음수일 때는 빼기 6 빼기 K. 됐지? 자, 그러면 음수일 때는 위쪽 있는 거대로 가면 요걸로 넘어가게 될 때, 됐지? 자, 그러면 N자리에 몇이에요? 요렇게 넘어가니까 플러스 몇이 돼요? 8 빼기 K, 빼기 8 빼기 K. 요렇게 넘어가게 된다고요. 되셨니? 자, 요거고, 요거고, 요거고.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들아, 선생님이 요 부분만 지웠다가 다시 써볼게. 요 부분. 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는 만큼만 선생님이 다시 써볼게. 1, 2, 3, 4, 5, 6인데 조금 글씨를 크게 써버렸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 여기서 넘어갈 때 빼기 2 빼기 K 같죠? 양수였으니까 확실히 이렇게 넘어갔고 플러스 4 몇이 되겠어요? 음수였으니까 빼기 K. 빼기 K는 어쩔 수 없어. 무조건 넘어가.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네들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플러스 6 빼기 K가 되든지, 됐지? 마이너스 6 빼기 K가 되든지. 그러면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요걸 안 써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8 빼기 K가 되든지 마이너스 8 빼기 K가 되든지 플러스 10 빼기 K가 되든지 빼기 10 빼기 K가 되든지 이걸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걸 부호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칠판으로 넘어와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만큼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K값은 뭐는 아니다. K값은 2는 아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2가 되면 0 되니까 이게 0 돼서 아예 탈락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K가 1이면 어떡하나 해서 생각해 본 거야. 그러면 A3부터 해서 A4, 5, 6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지. 왜냐면 이걸 거창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차피 4개면 되니까. 그러면 K값이 1이면 얘네들이 뭐가 돼버려? 1이 돼버린다고. 그럼 양수니까 양수일 때는 밑에 있는 걸로 넘어가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얘가 1이니까 K값이 1일 때는 마이너스 7 해버리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생각하면서 따라오세요. 선생님, 그러면 얘가 음수니까 A5로 넘어가게 될 땐 양수로 넘어가 주시면 돼. K값 1이니까 플러스 7을 해줘서 다시 1로 넘어가. 그러면 6이 될 땐 얘가 양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1로 넘어가게 될 때 빼주셔야 되겠죠. 빼기 10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풀마라 마이너스가 2개라서 곱해서 양수되니까 얘네들은 진행되지 않겠다. 이건 안 된다. 그러면 K값이 몇이 되겠니? 요거 3 이상일 때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야. 아, 그래서 2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3, 4, 5, 6일 때 쭉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A3가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데요. A3, A4, A5, A6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되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A3이 2 빼기 K였는데 선생님 이 친구가 100% 뭐예요? 음수였다고요. K값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러면 이 다음에 넘어가게 될 때 음수였으니까 뭐 해줘야 돼? 더 해줘야 돼. A4로 넘어갈 때 6 빼기 K를 해주셔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6 빼기 K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그러면 8 빼기 몇 K가 돼버려? 2K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양수냐 음수냐 가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었죠. 이 친구들이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K값이 4가 되면 안 되니까 4는 일단 빼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이랑 5, 6, 7로 나누는데 얘가 3이면 얘가 양수가 돼버려.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첫 번째 뭐 한번 해보자. K값이 3일 때로 나누고 그 다음 K값이 5, 6, 7일 때는 또 따로 써보자는 얘기야. 알겠죠? 이 귀찮음을 여러분들이 갈래를 잘 나눠주시기만 하면 정답이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K값이 3이면 얘네들이 음수였고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도 뭐야? 양수가 되겠지. K값이 3이면 얘 양수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그러면 얘가 양수니까 그 다음 빼주셔야 돼. A5로 넘어갈 때 빼기 8 빼기 K. 됐지? A4에서 A5로 넘어갈 때 제가 뭐였다? 양수였으니까 빼기 8 빼기 K.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K값이 3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네. 마이너스 1이고 얘네들이 2가 되는 거니까. 자, A4에서 A5로 넘어가게 될 땐 빼기 11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몇이 된다? 마이너스 9가 되겠고요. 얘가 음수입니다. 그럼 A5에서 A6 넘어가게 될 때 양수 더해주셔야 되는데 K값이 3이었으니까 7만큼 더해주시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2가 돼버려요. 그러면 음수 3개겠네요. 자, 음수 3개니까 K값은 3이다. 오케이. 3 하나 플러스. 알겠지? 아까 얘기했지만 4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4도 안 돼.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어디에서 갈라졌는지를 기억 한번 해보자. A3, A4, A5,
A6 이렇게 넘어가게 될 때 A3의 값이 2 빼기 K였다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8 빼기 몇 K였어? 2K였다고요. 괜찮니? 자, 이렇게까지 넘어와서 얘가 확실히 뭐였다? 음수였다, 친구들아. 자, 선생님 얘가 음수였고요. 되니? 이렇게 넘어왔는데 K값이 3일 때만 얘가 양수였어. 4일 때는 0되니까 버렸었고 K값이 5, 6, 7 넘어가면 이 친구들은 음수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A4에서 A5 넘어가게 될 때 음수였으니까 8 빼기 K만큼을 더해주셔야 돼. 이 친구가 음수였으니까 그러면 16 빼기 몇이 되겠다? 3K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또 갈라집니다. 자, 그럼 얘가 양수일 수도 있었고 누구일 수도 있었다? 음수일 수도 있었죠.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나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이 와중에 또 나눠보도록 할게. 자, 됐지? 자, 그러면 A5, A6으로 넘어가게 될 때 16 빼기 3K가 얘네들이 뭐일 때? 양수일 때 한번 해보자. 음수일 때, 양수일 때 다 나눠보도록 할 거야. 선생님 그럼 얘가 양수이면 괜찮니? 자, 그러면 가볼게. 마마 풀이었어요. 그러면 얘가 음수가 총 3개가 돼야 4개의 곱이 음수가 되니까 얘네들이 넘어가게 되면 자, 뭐가 되는지부터 먼저 써볼게. 선생님 얘네들이 16 빼기 3K인데 얘가 플러스니까 되니? 마이너스로 빼주셔야 된단 말이야. 자, 빼기 10 해주시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빼기 몇이 된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까지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되니? 16 빼기 3K에서 빼기 4K다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돼. 그러면 요만큼 친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얘네들이 뭐가 돼버리겠어요? 얘가 음수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괜찮니? 자, 그러면 선생님 얘가 양수가 되고 얘네들이 음수가 된다는 건 선생님 여기에서 K값을 생각 한번 해보시면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되니? 자, 그래서 16 빼기 3K에서 A6으로 넘어가게 될 때 얘가 양수였으니까 빼기 10 됐지? 빼기 K 그래서 이렇게까지 넘어왔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음수여야만 확인해 보니까 마마 풀마 진행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 얘네들이 양수이려면 K값이 누구이면 돼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K값은 몇이 되겠다? 5이면 괜찮겠다는 얘기야. 선생님 그럼 얘가 5가 돼버리면 확인 한번 해보자고. 5가 돼버리면 얘네들은 1이 되겠고요. 5가 되면 얘네들은 음수가 되나요? 맞죠? 음수입니다. 16 빼기 6 빼기 몇이야? 20이니까 음수 되는 거 맞네. 그래서 K값은 5 하나 챙겨 놓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고. 선생님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A5가 16 빼기 3K였어요. 괜찮니? 자,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까지 넘어왔다. 되셨죠? 자, 그러면 부호 판단 여기 위쪽에다 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얘네들이 뭐일 때? 마이너스일 때. 되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니까 그 다음께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마지막 보고 달려가자 얘기했어요. 그럼 얘가 음수니까 음수였을 땐 양수만큼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26 빼기 몇이야? 4K가 되시겠고요.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자, 다시 마까지 왔으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어야 돼. 되니? 그러면 여기서 넘어갔을 때 K값은 4분의 누구? 26보다 작아야 되니까 2분의 13인 몇 점 몇이다? 6점 몇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마이너스가 되려면 아까 얘기했었죠? K값은 아까 5일 때 썼으니까 6부터 됩니다. 6보다 커야 되고 6점 몇보다 작아야 되니까 가능한 건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요 친구들 더해주시게 되면 정답은 14다라고 넘어가 주시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냥 무작정 대열하면 너무 힘든데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 쓰다 보면 나름대로 정답은 예쁘게 나올 것 같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 잘 해놓으시고요. 오휴, 자, 15번 푼들아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쭉쭉 넘어가 보자. 자, 그러면 19번은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자, 20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인데요. 자, gx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우리 정정하면 이렇게 나와버렸다. 생각보다 좀 시시하게 나왔어요. 자, g'x는 fx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gx는 몇 차 함수라는 건 알아요? 3차 함수라는 건 알죠. 자, 역시나 이 표현들을 좀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해석해 주니? 라고 물어보면 오른쪽인 함수에 대해서 자, gx가 g4보다 크거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gx가 3차 함수가 x는 4에서 뭐가 되겠니? 극소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gx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gx가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이 정도라고 보시면 4에서 됐지? g4가 이렇게 되니까 뭐 물론 왼쪽이 더 작아지긴 하겠지만 1은 2 전에 끝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g4가 극소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됐니? 자, 그러면 G'4가 당연히 0이 되겠고요. 자, 이제 요만큼 해석이 이제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두 번째에서 가능한 첫 번째 케이스가 요겁니다. 자, 절대값 gx를 하나의 함수로 이해해 주시면 얘네들은 어떤 느낌인 거냐면, 자, gx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3에서 극소란 얘기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얘기는 gx의 절대값이 x는 3에서 뭐다? 극소란 뜻이었죠? 2번을 해석해주면. 근데 자, 요만큼을 가지고 자, 필기 잘 해주시고요. 요만큼을 가지고 첫 번째 케이스 한번 해석해보시면 음수인 극대를 가지시면 돼. gx가 음수인 극대.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 한번 해석해볼게요. 아까 4에서 뭘 가지니? 극소를 가진다 그랬잖아요. gx가 3차함수 그래프 그려보시면 3이 이렇게 그려지시면 괜찮니? 자, 이걸 선생님이 뒤집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어디 갔지? 자, 가볼게요. 자, 이 친구들을 접어보시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자, 그래프 그려줬을 때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돼. 됐니?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뭐가 돼? 3에서는 극대가 되겠지. 근데 이거 오른쪽에 대해서 뭐가 되겠어? 얘보다 작은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G3보다 언제나 Gx의 절대값이 위쪽에 있어야 되는 게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G3이 뭐일 수밖에 없다? 2-2번. 저런 그래프는 안 되겠고 이제 어떤 그래프가 되겠다?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냥 G3이 뭐이면 돼? 0이면 되겠더라. 그래서 G0은 0이라는 것과 함께 이것과 함께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가능한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요것밖에 없어요. gx가 얘네들이 0이고 얘네들이 3이고 2대1 법칙 같은 건 땅으로 던져버린 문제입니다. 자, 프라임이 이렇게 되는 진짜 4에서 극소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요거 근주고 나머지 극소를 줘버리는 어설픈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설픈 문제라기보다는 어설픈 2대1로는 안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3차 함수에 대해서 gx에 대한 식을 최고차함계수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게요. 최고차함계수가 1자리를 적분해 주는 거니까 3분의 1자리다. x 빼기 3이다. 나머지 그는 a라고 만들어 주시고 되니?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뭐 해보세요. 계산 한번 해보시면 g' 몇이 되겠니? 4가 0이다. 이걸로 문제 풀어버리시면 돼. 그러면 이걸 통해서 a 값이 나오는데요. a 값을 계산해주면 5분의 24가 나옵니다. 알겠니? 그러면 이 값이 진짜 몇인 거예요? 5분의 24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 G' 됐지? F9의 값은 G' 몇이 되겠어요? 9가 되니까 이걸 곱미분이든 전기에서 미분하든 알아서 해주셔서 9를 대입해 주시면 정답이 아름답게 39가 다 떨어지더라. 알겠죠? 자,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데 이 문장을 통해서 그림 하나 그려주시고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G3이 자, 그래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얘네들이 뭐일 수밖에 없다. 절대값의 최소값이니까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gx의 전체 절대값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렇게 되면 되더라. 괜찮아요? 자, 이렇게 정리해봤더니 문제표현을 만족하는 함수였다. 아름답게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정축 문제도 하나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가 뭐 엄청나게 비슷한 건 아니지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나오고 이것도 비례관계 무시해준 문제입니다. 극대극소와 관련된 표현들이 조금 더 부등식으로 나왔으면 20번 문제랑 좀 더 비슷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있죠. 2대1 법칙에 구애받지 않는 3차 함수, 4차 함수식 세우기. 이 부분이 이제 좀 우리가 훈련했던 선생님 코어 N제에 있었던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자.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21번. 참 좋은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이거 완전히 형식을 탈피한 문제 아닙니까? 자, 이걸 왜 주관식으로 줬는지 모르겠지만 정답은 1 아니면 100 됐죠? 100일 아니면 10일 아니면 110일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답만 미리 얘기해 보시면 이것까지는 맞고 이건 틀려서 정답이 110이 되는 문제인데 기억 니은 디귿을 이렇게 줄 수도 있구나. 자, 그러면 같이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못 그린 친구들이 좀 있죠. 약간의 평이동 개념이 들어가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기본 함수에서 왔다 갔다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t값이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프 가보자. 괜찮니? 자, 어떤 그래프가
EX승이 이렇게 흰색 점선으로 있었고요. 로그 2X가 이렇게 흰색 점선으로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얘네들을 t값만큼 평이동시킨 건데요. 선생님이 니은에서 보면 알겠지만 t값이 증가하면 t값이 양수인 느낌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그러면 약간 오른쪽으로 가서 y는 이게 몇이 되겠어요? 2의 x 빼기 t승이다. 이렇게까지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요만큼 그래프가 로그 2x인데요. 자, 이때 흰색으로 내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로그 2x니까 흰색 그래프는 역함수 관계에서 한번 이렇게 뒤집어준 요게 바로 마이너스 로그 2x 그래프가 되겠지.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다시 t값만큼 올리는 건데 t가 양수일 때 그래프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 주시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요 그래프를 위로 t값만큼 올려주게 되면 요렇게 그래프가 되겠고요. 요 노란색 그래프가 t 마이너스 로그 2의 x다. 이렇게 써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 있는 요만큼 교점이 하나 생기게 될 거예요. 하나는 증가함수, 하나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가 되셔서 괜찮아요? 하나는 증가함수, 하나는 감소함수니까 교점 하나 생기는데 여기 나 있는 교점의 x좌표를 f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니? 자, 그러면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자. f1이 1이고 t값이 1일 때와 t값이 2일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요건 이해했으니까 자, 여러분들 t값이 몇일 때 한번 해보자. 1일 때 한번 해보자. 선생님 t값이 1이면 주어진 그래프가 어떤 느낌인지 알았으니까 자, 여기에서 y는 2의 x 빼기 1승이 되겠어요. 그럼 그때 x좌표가 1이니라고 물어보시는데 알겠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x자리 1을 넣어봤더니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1, 몇이 되겠어요? 1,1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로그 함수를 그려주게 될 건데 1 마이너스 로그 2x가 x자리 1을 한번 넣어봤더니 이것도 1,1 지나서 괜찮다. 이렇게 해서 딱 괜찮네. 자, 그러면 t자리 2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t자리 2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y는 2의 x 빼기 2승. 그럼 그때 x좌표가 이게 x좌표죠. x좌표가 2이라고 물어보신다면 2를 대입해 보세요. 그럼 얘네들도 몇이 된다? 2, 몇이 된다? 1이 되죠. 그러면 그때 로그 함수를 또 그려보시면 2 빼기 로그 2x인데 x자리에 2를 대입해 보자고. 되니 x자리 2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 똑같이 2,1 지나니까 이거 기억은 맞다. 그러면 작년 수능에도 이야기했지만 알겠지? 기억 니은에 맞춘 사고를 하자.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은 참이고요. 자, 니은 한번 가보시면 t값이 커지면 ft도 늘어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t값이 지금 원래 0이었다가 이렇게 넘어간 느낌이니까 지수함수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교점의 x좌표가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간 느낌이란 말이야. 자,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는 위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그래프가 t값이 0이었다가 양수로 넘어가면. 그러면 이 그래프도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교점이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도 교점의 x좌표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며 이 감소하는 로그 함수가 위쪽으로 올라가도 교점의 x좌표는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t값이 증가하면 ft도 증가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디귿입니다. 자, 디귿을 어떻게 풀어주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디귿. 자, ft는 자, 써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지수함수, 하나는 로그 함수니까 자, 못 구한다. 뭐라고요? 못 구해. 지짓기, 로록기가 아니면 제발 풀지 말라 그랬죠. 자, 그럼 우리 디귿에서 물어보는 상황을 여기에다 넘어가 보도록 하시면 결과적으로 y는 2의 x 빼기 t승이고요. 대님, 자, 로그 함수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까지 가봤을 때 y는 몇이 되겠어요? t 마이너스 로그 2x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못 푸는 건 내가 제발 집중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ft란 말이야. 그럼 이거에 집중하지 마. 못 푸니까 집중하지 말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얘가 얘보다 큰지만 집중해 주면 돼. ft가 t보다 오른쪽에 있니라는 건 t가 여기 있니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ft가 t보다 크거나 같니? 라는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t를 넣어주시면 요만큼 이 왼쪽과 오른쪽은 얘와 얘의 대소관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t를 대입해 주시면 이거 예쁜데? t를 대입해 주면 얘 t 빼기 t승이니까 1이 되겠고 여기다가 요걸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함수에다가 x자리 t 대입해 주면 t 빼기 몇이 되니? 로그 2의 t가 돼버려.
그러면 t가 교점보다 왼쪽에 있니 물어본 거야. ft가 얘보다 크니까 아니라 이걸 주인공으로 보자고. 그러면 t를 넣었을 때 얘가 더 위에 있니를 물어보는 거야. 1이 이렇게 있고. 됐죠? t 빼기 로그 2의 t. 요거니? 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요걸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그러면 이 질문을 또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직선과 바꿔주는 거니까 자 로그 2에 몇이 되니? t하고 살펴봤을 때 왼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t 빼기 1이 직선이 언제나 위에 있니? 라는 질문으로 또 바뀌게 되죠. 이거 니라는 글자입니다. 이거 맞니?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얘들아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걸 직선이라고 보시면 이건 무슨 함수야? 로그 함수잖아요. 됐니? 자, 근데 이것도 어차피 풀어 못 풀어? 못 풀어. 근데 우리 기억해서 줬잖아. 요거. 그러면 1과 2에서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실게요. 자, 로그 2의 t라는 함수는 t축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버립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딜 지나? 1,0을 지나고 2,1을 지납니다. 됐지? 2,1을 지납니다. 근데 여길 지나는 직선이 바로 얘네들이 똑같게 해주는 순간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랑 똑같은 순간이 t는 몇이었죠? 1과 2였는데 이걸 등식으로 풀어주는 것처럼 가봤더니 1,0과 2,1이야. 그럼 요만큼에 대해서 직선을 그려봤더니 요게 y는 t 빼기 1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럼 y는 t 빼기 1이 얘보다 언제나 위에 있니라고 물어보면 t 빼기 1이 흰색보다 언제나 위에 있어요. 누구 빼고 1과 2일 때는 곡선이 더 위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더라. 자, 여기서 줬던 건 기억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서 안 되더라. 이거니 안 됩니다. 디귿은 안 되고요. 다 되는데 1과 2 사이에서는 안 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이걸 핵심을 포인트를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집중해서 t를 넣어서 완전히 질문을 새롭게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것도 선생님이 지금까지 주간풀 조형 및 모든 수업에서 강조했던 내용과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 잘 해주시면 자, 왼쪽에 있는 문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았고요.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자, 모의고사 보고 나서 오답 정리 꼭 당일에 재밌게 꼭 진행해 주면서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다음에 더 잘 볼지를 생각하는 시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자. 정수 A. 자, 동그라미 칠게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수가 아닌 건 안 된다. 되셨지? 자, 그러면 일단 넘어가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K값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되는 겁니다. 자, 얘들아, 센 같은 거 풀어서 이런 거 못합니다. 해석하는 훈련을 계속 진행해 주셔야 돼요. 자, 곱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에 대해서 F'10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결과적으로는 F, 미분하기 쉬운 식이죠. A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만큼 친구가 x제곱으로 묶었더니 x 빼기 2a가 되겠고요. A 값은 0이 아니니까 알겠니? 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케이스 분리해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A 값이 양수일 땐 됐지? A 값이 음수일 땐 요만큼이 2a가 되겠고 얘가 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프라임이 0 되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가 2대1 법칙 때문에 됐지? 자, 얘네들은 3분의 몇이 되겠어요? 4a가 된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할까요? A 값이 양수이면 괜찮니? 자, 여기 아래쪽에다 그리면 안 되겠다. 자, 그래프 그렸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살짝 좀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0에서 중근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고 0이고 2a다. 됐지? 자, 그러면 두 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또 몇이 되겠죠? 3분의 몇 a다? 4a다. 이렇게까지 써버리시면 돼. 요런 상황인데 자, 요걸 만족한다라는 건 평균 변화율 곱이 뭐가 되셔야 돼? 음수가 되셔야 돼. 자, 근데 x1, x2, 3 중에서 누가 더 큰지 모르죠. 자, 속상해하지 마. 뭔 얘기인지 속상해하지 말고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기 때문에 두 개 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잖아요. 되니? 자, 그러면 증가와 감소가 바뀐다는 얘기지. 증가와 감소가 곱해서 바뀐다는 얘기니까 프라임이 양음 또는 음량이 돼서 바뀌는 순간이 됐지? 자, 순간이 어디 사이에 존재한다? K부터 2분의 3칸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2분의 3칸 사이, 즉 1.5칸 사이에 존재해야 돼.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 그래프를 내가 일단 작게 적당히 그려놓고 시작했잖아요. 마지막을 보고 넘어가자 그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얘가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얘는 누군지 몰라요. 뭐라고요? 모른다고요. 내가 모르는 것부터 집착하지 말라 그랬죠. 0에선 부호가 확실히 바뀌네요. 0에선.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5칸까지는 이렇게까지 넘어가니까 0.5칸 이렇게 있겠네요. 1.5칸 가면.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서 평균 변열이 바뀌는 순간들 또는 순간 변열이 바뀌는 순간이 여기에서나 마이너스 1부터 0.5까지 분명 증가감소가 바뀌니까 이 둘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K 값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마이너스 1은 무조건 포함한다는 얘기야. 뭐 한다고요? 무조건 포함한다. 그러니까 제발 곡선 보지 말고 문제 상황에 대해서 집착하세요. 여기가 문제풀이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출발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냥 해설만 들어서 뭐 하냐고. 다 나중에 잘해야지. 아,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러면 얘네들이 곱하기 12가 되려면 3 곱하기 4 이렇게 만들어 주던지 마이너스 1은 무조건 포함하면서 누구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든지. 알겠지? 자,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3 곱하기 2 곱하기 2는 안 되죠. 2가 두 번 들어가면 K값을 곱이라고 말해줄 수 없잖아요. 2가 두 번 체크되면 안 되죠. 선생님 1 곱하기 12는 안 되나요? 1에서 바뀌고 12에서 바뀔 수가 없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연속한 두 자연수, 연속한 두 정수여야만 가능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이게 동그라미 1번 케이스, 이게 2번 케이스로 넘어가서 1번 케이스에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자, 얘들아. 괜찮니?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그래프 그려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 케이스에선 자,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과 4 사이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 A 값이 양수일 때가 되어버릴 거야. 그러면 널찌감치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시면 얘가 0이고 얘가 3분의 4A야. 그러면 3과 4 사이에서 바뀌셔야 돼. 누가 바뀌어야 돼? 증가감소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 극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3부터 되니? 1.5칸 더 가면 4.5잖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만큼의 값이 몇이 되셔야 돼. 얘가 2분의 6이니까 2분의 9가 이렇게 진행이 되시면 이 사이에 있었다. 마찬가지로 4가 들어가게 되면 2분의 11까지 있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하고 3분의 4A하고 2분의 9 사이에 있어야만 이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A값은 4 나눠주시니까 이렇게 되겠고 2분의 9에다가 괜찮니? 4분의 3 이렇게 써버리시면 8분의 27이 되어서 얘네들은 3점 몇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얘네들 A값이 정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탈락인 거지. 이거 안 된다, 얘들아. 안 된다. 그럼 선생님 두 번째 케이스 이거군요. A값이 음수군요. 자, 동그라미 2번 케이스 그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맞다. 알겠니? 자, 그러면 얘들아 수능 잘 보는 거 어렵지? 모의고사 잘 보는 거 진짜 어렵지? 틀에 박힌 사고하면 안 돼. 하루 종일 얘기할 거야. 틀에 박힌 사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얘가 0이면 이번엔 얘네들이 3분의 4A란 말이야. 괜찮아?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괜찮니? 자, 이번엔 초록색으로 한번 써볼까? 마4, 마3이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4가 더 왼쪽에 있으니까 이렇게부터 어디까지? 이렇게까지 있겠지. 자, 그럼 이 사이에 초록색과 초록색 사이에 증가감소가 바뀌는 순간이 있어야 되겠고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8이니까 얘가 몇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셔야 되겠고 마이너스 3부터 됐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들어가시면 여기에서는 3분의 4A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겠고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아야 돼요. 괜찮니?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8분의 15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얘로 가능한 건 마이너스 2점 몇이 되겠고요. 얘네들은 마이너스 1점 몇이니까 가능한 정수 A값이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더라. 알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 F'X의 값은 정답 내보도록 할게요. 3x 제곱 빼기 몇이 되겠어요? 4ax가 되는데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F' 몇의 값은 몇의 값이니? 까먹었다. F' 10의 값이죠? 자, 10 대입해 주시게 되면 300 됐지? 빼기 40A가 되겠습니다. 근데 A값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정답은 몇이 되겠습니까? 380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지? 그래서 생각보다 판서가 더 적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는 이렇게 끝나게 되겠고요. 자, 어때요? 이것도 되게 처음 보는 표현일 것 같아. 자,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얘들아, 선생님 잘 들으세요. 하고 싶은 말은 틀에 박힌 문제도 너무 중요해. 근데 문제의 본질은, 예를 들어 등차의 본질은 일반항이 아니라 나열이고, 특정 인간 강사들이 강조하는 예를 들어서 뭐 직선의 풀이라든지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다 피한다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너가 잘해야 돼, 너가. 알겠지? 나도 앞으로 열심히 해서 가르쳐 주게 되겠지만 최대한 본질에 입각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알겠죠? 스페셜한 케이스 나오면 좋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특이한 문제들과 표현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림을 그려보고 이게 더 높네 낫네 하면서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이런 거에 집착해줘야 문제들이 잘 풀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확통하고 미적분 해설 강의 촬영하도록 할 테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설 영상 통해서 잘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고생하셨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쉬었다가 주말에 또는 평일에 학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